강남대학교 사범대학에 소속된 교육학과 재학생인 22학번 서예담입니다. 강남대학교 22학번 정경학부에 재학 중인 이서진입니다.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2학번 이민재라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계속 교사를 꿈꿔오다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사회문화 수업 시간에 사회를 바라보는 다양한 여러 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우고 각 개별 교과 교육이 아닌 더 큰 범주에 속하는 교육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다양한 교육 정책과 이론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학생 임원이라던가 아니면 학생 자체에 소속돼서 그런 저희 리더십이라던가 책임감을 발휘하는 활동들을 통해서 사회 공동체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강남대학교 정경학부에 소속되어 있는 공공인재학과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법학과 행정학에 대해서 배운다고 해서 사회 공동체와 정의에 대한 저의 관심도를 높이고 그리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많은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을 만나고 또 도움을 받아오면서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사의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사회복지 이론에 대해서 다양하게 활동을 해봤는데요. 내가 사회복지 이론을 흥미있게 공부할 수 있을까? 사회복지사를 꿈꾸고 이제 대학에 와서 공부를 해도 충분히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곳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부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교육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하여 선택한 과목이 윤리와 사상, 생활과 윤리, 사회문화였습니다. 사회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에서 교육과 관련하여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문화를 선택하게 되었고 윤리 과목 같은 경우에는 교육학과 학생들은 대학교 4학년 때 중학교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도덕 과목으로 고등학교로 나가게 될 경우에는 윤리 과목으로 교육 실습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윤리 과목을 배워 놓으면 대학교 3, 4학년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는 고교학점제 시범 운영 학교였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수업이 개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서 교육 이론을 미리 학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 임원도 하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이랑 소통을 하면서도 갈등 상황들이 많아서 어떻게 하면은 갈등 상황을 조금 더 정의롭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윤리 과목이랑 정치와 법에 대한 과목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역시 사회문화 과목을 좋아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꿈꾸다 보니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았는데 그 사람들이 사는 사회나 또 그 안에서의 문화를 배운다는 게 저는 좀 흥미있게 다가왔고 사회문화 속에서 사회 복지와 관련된 점을 찾으면서 또 생각하는 게 저는 재밌을 것 같아서 선택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사회문제 탐구입니다. 사회문제에도 좀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사회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나만의 사회문제 해결 방법을 찾으면서 좀 더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서 참 좋았습니다. 조금 특이한 과목이긴 하지만 그래도 본인 전공과 확실한 관련이 있다면 들어보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학교를 대표를 하는 학생자치회 임원으로 활동을 하였는데요. 많은 학생들이랑 같이 소통을 할 수 있었던 점도 너무 좋았고 행사를 준비하면서 더 많은 보람을 느꼈던 것 같아서 그것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교육학 수업 내용 중에서 팀원들과 다양한 교육 이론을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떠한 인재상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선정을 하고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끔 설명을 해줌으로써 발표했던 활동이 가장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저는 통계로 세상 읽기라는 동아리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사회복지가 완전한 문과 계열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활동을 할 때 이과 쪽 활동에서는 사회복지랑은 이제 연관을 잘 안 지었는데 복지국가의 필요 조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것을 이제 이과의 쪽인 통계를 통해서 증명을 하는 활동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활동을 통해서 조금 완전히 다른 분야더라도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은 분명한 연관점이 있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먼저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작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자신이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동안 어떤 활동을 하고 그리고 자신의 장단점을 표출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문항 1번을 보면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을 해서 어떠한 학교 생활을 하였는지에 대한 문항일 텐데요. 자신의 진로를 돋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장점이 어떻게 돋보일 수 있고 자신의 장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생각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쭉 사회복지사를 꿈꾸다 보니까 그만큼 다양한 활동과 또 심화된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최대한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현재 학년별로 활동들을 좀 정리하고 연관성 있는 활동들을 다시 한번 연결을 시켰습니다. 내가 이만큼 관심이 있어서 이만큼 깊게 들어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1번 문항에서 큰 장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아리 활동 그리고 교과 시간 때 했던 활동, 이 두 가지 활동이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 있는 활동은 아니었지만 그 각각 두 가지 활동에서 배울 수 있었던 점을 기술을 했습니다. 우선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모의 수업 활동은 확실히 저의 부족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경험이었습니다. 2학년 때 다시 시도해봤던 모의 수업 활동 때는 저의 부족함을 어떻게 극복을 했고 좋은 결과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기술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제 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때 후배들에게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활동을 했었는데요. 교육과정 리더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한국의 교육과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교육과정도 알고 싶다는 궁금증을 동아시아사 수업 시간대 자유주제 탐구 활동에서 심화학습을 해보는 활동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전에 학습을 했던 부분에서 궁금증이 생겼을 때 좀 더 심화적인 학습을 했던 경험을 기술을 하면 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번과 같은 경우는 타인과 공동체 생활에 대한 문항인데요.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 하지만 그 중에서 에피소드를 뽑아서 작성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막연하게 작성을 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어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 점이 조금 자세하게 더 나와 있으면은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등학교 생활 3년 내내 반장이나 부반장 이러한 자치 활동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조금 더 1번 문항보다는 힘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3년 내내 시험 기간 한 2, 3주 전에 학생들에게 자기가 맡은 교과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는 주 임무뿐만이 아니라 일반 평소 수업 시간에도 학생들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설명을 해주고 그 학생을 이해시켜주는 이것이 가장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주셔서 1인 인력을 하면서 느꼈던 바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반장이나 부반장, 학급 입원 자치 활동에 비해서는 사소한 부분일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부분 또한 자신만의 이야기로 잘 풀어낼 수 있다면 심사위원 분들께 잘 전달할 수 있는 원천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면접을 준비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먼저 자신감 같은 경우에는 면접에 들어가서 본인이 하고픈 말을 다 할 수 있게 사람들 앞에서 많이 말을 해보는 것으로 저는 키워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저는 교내 생활을 하면서 발표 활동이 있을 때는 최대한 다 참여하려고 했습니다. 자아성찰 같은 경우는 3년 동안의 자신의 생기부를 보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예측 질문을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보다 그 활동을 한 이유나 그리고 그 활동 안에서 경험, 그리고 느낀 점 같은 거를 조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준비를 하기 전에 강남대학교에서는 어떻게 면접을 실시를 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강남대학교 면접은 생기부나 자소서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꼼꼼하게 읽은 것을 토대로 형광펜으로 밑줄을 쳐서 나가는 식으로 이러한 내용이 나올 것 같다 라고 예측을 하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검사를 맞는 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학교에서 모의 면접을 신청을 해서 선생님들과 직접 모의 평가를 해보았는데요. 그 과정에서 휴대폰으로 자신이 어떤 식으로 면접에 임하고 있는지를 영상을 찍어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막상 연습을 많이 했지만 많이 떨려서 면접을 들어갔는데 그냥 대화를 한다, 편하게 생각을 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고교 학점제 선도 시범 운영 학교였기 때문에
교육학이라는 교양 과목을 선택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고교 학점제의 실시에 대해서 면접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는 저의 경험과 관련 지어서 답변을 이야기했었는데요. 전공과 관련하여 수업을 미리 들어볼 수 있었던 기회가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 고교 학점제 실시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이 느꼈던 경험과 연결 지어서 이야기를 한다면 좀 더 진솔하게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1학기를 보내면서 지금 현재 결론을 내린 것은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학교사회복지사가 저희 1차 목표입니다. 하지만 사회복지는 분야가 너무 다양합니다. 때문에 한 가지 분야로만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다양한 활동을 해보면서 자신의 적성을 찾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는 지금부터 청소년을 가장 큰 축으로 정신 분야의 사회복지나 장애인 분야의 사회복지도 다양한 활동을 해볼 계획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정확한 진로를 결정을 하지는 못했지만 현재로서는 교육행정에 관심이 많아서 교육행정직 공무원이 되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 동아리인 그리벗에 참가를 해서 실제 교육 실습을 나갔을 때 학생들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연습을 해보는 수업 실현과 다양한 교육 관련 시사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것이고요. 공공인재학에서도 여러 가지 행정학이나 법학이나 국내법들에 대해서 배우지만 저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국제법에 대해서도 배워가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복수 전공이 저희 학교에서는 필수기 때문에 국제통상학이라는 복수 전공을 통해서 국제법에 대해서 배우면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입 때는 아무래도 성적에 좀 많은 영향을 미치긴 합니다. 하지만 종합 전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그 성적을 좀 다양한 학교 활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전공의 적합성이나 또 발전 가능성으로 또 보완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모든 활동들이 하나하나가 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흥미가 있거나 또 관심이 있는 활동이라면은 많이 참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신이 낙담되는 순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와 세상을 이롭게 강남대학교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